자, 중3. 오, 중3이라니 세상에. 자, 어제 뭘 했는지를 한번 생각을 떠올려 보면 화학 반응식이라는 거 했었어요. 어제 했던 거 첫 번째는 화학 반응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여기서 주로 했던 게 무엇이었냐 하면은 계수 맞추는 거. 그렇지? 뭐 물이 분해가 돼요. 수소랑 산소로 써놓고 그 다음에 계수 맞추는 거. 산소가 2개여야 되네? 여기도 그러면 2개로 만들어 줍시다 하면서 둘 썼었던. 그랬더니 수소가 4개네? 그래서 그럼 여기도 2개로 맞춰줘야지 라고 했었던 이런 거 하는 거 했었고요. 중요해요.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플러스 법칙을 배웠어. 화학 법칙. 화학 반응 법칙. 하이. 네, 근데 문제 네. 어떻게 문제 풀 때 네. 점수 맞추는 문제 많이 안 나오던데. 많이 안 나와요? 네. 그래요. 다 풀었어요? 아니. 더 풀어보세요. 아니야, 이거 수행평가로도 막 하고 그런다니까. 진짜 레알. 뻥 아님. 이 숫자 맞추는 거 이런 거 수행평가 하게 돼 있어. 하게 돼 있어. 분명히 하게 돼 있어.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화학 반응 법칙. 화학 반응 법칙 중에서 첫 번째로 나왔던 거는 누가 이야기한 라부아지에라는 양반이 라부아지에라는 양반이 얘기했던 무슨 법칙? 똑같은 거. 질량 보존의 법칙. 이름도 알아둬야죠. 질량 보존의 법칙. 뭐 의자는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질량 보존 법칙이라고만 얘기해도 되고. 이게 뭐였죠? 화학 반응이 일어날 경우에 반응하기 전에 반응 물질들과 그 다음에 화학 반응 후에 생성 물질들의 질량의 총합은 레알 진짜 완전 총합은 일정하다라는 그런 얘기였어요. 근데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화학 반응 중에서 갑자기 이렇게 질량이 줄어들거나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녀석들은 뭐다? 기체인 녀석들의 질량을 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고, 기체인 것까지 반응에 포함되는 뭐 산소라든지 아니면 반응하고 나서 날아간 이산화탄소의 양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더해주게 되면 이 법칙은 성립한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라부아지에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했었어요. 프루스트의 일정 그거 각- 뭐지? 가끔씩 이름도 물어봐. 이름도 물어봐서, 사람 이름도 물어봐서. 과자에서 만든 프루스트. 이게? 그런 과자가 있어. 하비스트? 미안해요. 자, 무슨 법칙? 일정 성분비. 성분비 법칙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성분비 법칙. 얘는 이야기하면 뭐냐면은 여기 이런 반응에서 일어나는데 질량 비가 반드시 1대 8대 9다. 이게 어떠한 경우에도 항상 유지가 된다. 1대 8대 9라는 질량이 비율이 유지가 된다라는 그런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번에 만들 물은 수소를 좀 더 넣어야지 하면서 뭐 2대 8대 10 이따위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항상 1대 8대 9 이런 식으로 가는 거. 그거를 발견해낸 게 이 프루스트 양반이었어요. 이건 왜 그렇다고요? 원자 하나하나마다 질량이 이미 정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결합되는 비율이 달라지지 않는 이상은 당연히 질량비가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일정 성분비 법칙까지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33페이지까지 아마 했었던 것 같고요. 34페이지 문제를 좀 풀어보면 되겠군요. 그쵸? 33페이지까지. 지윤아, 오는데 힘들지 않았니? 눈이 많이 와서 걸어왔지? 그래요. 차를 타고 올 수 있는 거리가 아니잖아. 자, 34페이지. 화학 반응에서의 양적 관계. 다음 그림은 마그네슘이 연소될 때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래요.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쓰라는군요. 자, 그럼 모형으로 나타낸 걸 보고 식으로 한번 옮겨보도록 하죠. 어제 했었던 화학 반응식을 이용해서. 자, 마그네슘이 몇 개 있어요? 2개. 2개 있죠. 어디다 쓸까? 이 구석탱이다 써야지. 그래요. EMG. 2개의 마그네슘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산소는 어떻게 써요? O2라고 쓰죠. O2라고 쓰는데 몇 분자 있어요? 2개짜리가 하나 있네. 그러니까 이 앞에 개수가 그냥 1이면 되겠죠. EMG 플러스 O2가 산화 마그네슘이 생기는데, 산화 마그네슘이란 건 MgO라고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몇 분자 생기나요? 몇 덩어리? 2덩어리. 그렇죠. 2덩어리가 생기니까 EMgO 이렇게 써주면 될 거예요. 화학 반응식으로 쓰면 이렇게 될 거고. 자, 생성 물질인 산화 마그네슘은, 이쪽에 있는 산화 마그네슘은 마그네슘 원자와 산소 원자의 결합 개수비가, 자, 원자가 몇 개 결합되어 있느냐? 한 개 결합되어 있네. 그렇죠? 그래서 원자의 결합 개수비라고 하면 1대 1이다 라고 이렇게 써주면 될 것이에요.
거기서 큰 동그라미 하나, 작은 동그라미 하나 이렇게 결합이 되니까 1대1이라고 판단을 해줄 수 있겠죠. 일정함으로 생성물질을 구성하는 마그네슘과 산소의 무엇이 일정할까요?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니까. 성분 B라고 쓰면 좀 그렇고 질량 B가 일정하다라고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그네슘 원자의 질량이 24g, 산소 원자의 질량이 16g이라고 할 때 산화 마그네슘을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 B, 마그네슘 대 산소는 몇 대 몇이 될까요? 얘가 하나당 24g, 얘가 하나당 16g씩이래요. 오, 하이, 그래. 이제 세준이만 오면 되겠구만. Mg는 24g, O는 16g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얘네들의 질량 B는 몇 대 몇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내면 되겠죠. 24 대 16 어떻게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죠? 얘네 둘의 최대 공약수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3 대 2구나 라고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시간 거 한 5분 정도 복습했어요. 5분 정도 복습하고 지금 문제를 풀고 있는 겁니다. 34페이지. 자, 3대 2까지 썼니? 3대 2까지 쓰고, 자, 7번. 다음 그림은 원자 모형을 이용하여 화합물을 만드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표를 하시오. 첫 번째, 반응 물질의 총 질량, 가랑 나 더한 거의 총 질량이랑, 그 다음에 생성물질이면 여기서는 다를 의미하는 거죠. 다의 총 질량은 같다. 맞니? 맞지? 그게 바로 질량 보존의 법칙이었어요. 질량 보존 법칙 얘기하는 거니까 1번은 맞고, 2번에 가와 나가 반응할 때 일정한 질량비로 반응한다. 어때요? 일정한 질량비로 반응한다. 이게 일정 성분비 법칙 얘기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2번도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맞는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화합물 다를 구성하는 원자수의 B라고 하면 다에 보니까 하얀색 아니고 회색 하나에다가 검은색 2개씩 이렇게 달려있잖아. 따라서 검은색이 가였으니까 A 대 B가 2 대 1이다 라는 거 보고 알 수 있겠니? 모형만 보고도. 그래요. 자, 그러고 보니까 화합물 다를 구성하는 원자수의 B는 2 대 1이다. 맞는 말이 되겠네요. 다음 4번. 이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만들어내면 얘가 얘를 화학 반응식으로 쓰면 어떻게 쓸 수 있을까? 거기 보면 가라는 녀석은 몇 개씩 묶어서 몇 무더기가 있니? 2개씩 묶어서 4무더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니? 2개씩 결합돼가지고 네 덩어리가 있는 걸로? 그러면 걔를 이렇게 써야 돼. 4A2라고 써야지 이걸 8A라고 써버리면 안 되지. 그치? 왜냐면 걔네들 하나하나들이 2개씩 붙어가지고 한 덩어리를 만들고 있는데 그런 덩어리가 4개가 있는 형태거든. 따라서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거 알 수 있느냐라고 묻는 문제죠. 4A2 더하기, 그러면 옆에 거는 뭐라고 써주면 될까? B도 2개씩 붙은 게 2덩어리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2B2 이렇게 써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생성물질은 뭐라고 써주면 될까요? 4덩어리인데 A2B, A가 2개, B가 하나씩 결합되어 있는 녀석이 4덩어리다. 이렇게 써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할 수 있겠죠? 모형만 보고도 식을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4번은 틀린 말이 되네요. 8A 플러스 4B 이거 아니지. 자, 5번. 원자 A 대 B의 질량비가 2 대 5. 원자 하나하나들의 질량비가 2 대 5래요. 2 대 5? 자, A가 2, B가 5라고 하는군요. 그러면 요 한 분자가 있다고 할 때, A to B라는 녀석 하나가 있다고 할 때 A하고 B의 질량비는 어떻게 되느냐? A 하나당 2니까 여기는 A가 2개 있는 거잖아. 그래서 질량이 2 곱하기 2 해가지고 4가 되고, B는 하나만 있는 거니까 여기서 갖고 와서 5라고 해주면 될 거예요. 그래서 질량비는 A 대 B는 어떻게 된다? 4 대 5다 라고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A가 지금 이 한 분자당 원자가 2개씩 들어있기 때문에 2배를 해준 거예요. 자, 그럼 원자 A 대 B의 질량비가 2 대 5일 때 화합물 다를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비는 2 대 5가 아니라 4 대 5다 라고 했어야 맞는 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X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일정 성분비 법칙. 1799년. 이때도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 사회가 아니 이제 1800년으로 넘어가면 지구가 멸망한다는 둥 이런 얘기가 있지 않았겠어요? 있었어요? 그대들 모르는구나. 갑자기 몇 년생이죠? 2002년생. 2002년생? 그대는 뭐지? 더 늦게 태어났어요? 너 2002년생 맞아? 아, 나 2004년생이다.
나이 속이고 그래요. 갑자기 순간 이 친구한테 물었더니 2002년이래. 2003년이래. 뭐야? 네가 너 형이야? 그래서 자, 2003년, 2004년에 태어났죠. 근데 1999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되게 옛날 사람 같네. 1999요? 1999년도에 이제 세기 말, 그러니까 이제 세기가 바뀌는 거죠. 앞자리가 바뀌는 거잖아, 숫자가. 심지어는 천년 단위가 바뀌는 거잖아. 천 몇백 년대에서 2000년대로 넘어가는 거니까 사회가 굉장히 혼란했다고. 뭐냐면 이제 사이비 종교가 판을 치고 1999년도 마지막 날에 지구가 멸망할 거라는 둥. Y2K 버그라 그래서 컴퓨터가 전부 다 자릿수가 1900 땡땡으로 이렇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대혼란이 일어날 거다. 2000년으로 바뀌는 순간 그걸 인식을 못해서 Y2K 오류라 그랬어. 모르는구나. 나 옛날 얘긴데. 자, Y2K라서 year 2000, 이 K가 킬로 해가지고 1000이잖아. 1000. year 2000년도가 되면 생기는 컴퓨터 문제다 그래서 Y2K 버그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사회가 아주 혼란했는데 아마도 이게 인류 역사를 보면은 전부 다 99년 단위라든지 999년이라든지 이럴 때는 굉장히 뭐랄까 종말론 이런 것들이 득세했어요. 왠지 뭔가 달라지면 이 세상 따위 없어졌으면 좋겠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잖아.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 사람들이 이런 종말론 같은 걸 막 퍼뜨리고 그러죠. 그런데 이 프루스트라는 양반은 종말론이랑은 상관이 없어요. 상관없고 그냥 연도가 1799년이길래 한번 해본 소리예요. 나중에 1999년도에 있었던 일을 조금 더 얘기해 줄 기회가 혹시 있으면 해줄게. 1799년에 프루스트는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화합해서 한 화합물이 생성될 때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두 가지 합쳐져서 하나가 생길 때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들 사이에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한다는 것을 주장하였다라고 하는데 이 법칙에 이름을 쓰라는 거야. 간단하게 이걸 써주면 되겠죠. 일정 성분비 법칙이다 라고 이렇게 적어주고 기억해줄게. 성분비라고 하는 말은 비슷한 뜻으로 질량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된다고 그랬죠.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하도록 그렇게 결합한다라고 기억을 해주면 되겠어요. 하지만 이름은 성분비 법칙이라고 이렇게 기억해줘. 자, 그 다음에 9번 오른쪽 그림은 구리가 산소와 결합할 때 반응하는 구리와 산소 사이의 질량 관계를 나타낸 것이래요. 첫 번째, 구리 1.0g과 반응하는 산소의 질량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그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에서 구리의 질량 1g짜리인 곳을 위로 따라 올라가겠죠. 따라 올라가서 만나는 점에서 산소의 질량을 숫자를 읽어보면 돼요. 예훈 읽어보니까 몇 그램? 0.25. 그렇죠. 0.25g이라고 읽어주면 되고 나의 구리 4g과 반응하는 산소의 질량이라고 했으니까 펴봅니다. 아무리 펴봐도 4g은 없어요. 없지만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야. 왜? 구리 1g 대 산소가 0.25g 반응했어? 그러면 일정 성분비 법칙에 의해서 구리가 4g이 되면 산소는 몇 g이랑 반응할까요? 라고 이렇게 비례식을 세울 수 있다는 거야. 요 비율이 일정하다라는 얘기잖아. 이게 구리, 이게 산소, 이것도 구리, 이게 산소 이런 식으로 비례식을 세워주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x를 구해주면 되겠어요. 어떻게? 외양의 곱은 내양의 곱과 같다라고 해서 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구리의 양이 4배가 늘어났으니까 산소의 양도 4배 늘어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무엇이 되었든 간에 x는 1g이다 라는 얘기를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할 수 있겠? 이게 바로 일정 성분비 법칙이에요. 구리가 1g일 때 산소 0.25랑 반응했으면 구리가 4g으로 4배 늘어났어? 그러면 산소도 4배 늘어나야지 1g이야. 요거 이게 바로 일정 성분비 법칙이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나는 1g이라고 해주면 되겠고요. 2번에 구리와 산소가 결합하여 산화구리가 생성될 때 지금 이 반응이야. 이 반응에서 구리와 산소 사이의 질량비를 구하시오 라고 하면은 가장 간단한 정수비를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1대 0.25 이렇게 쓰지 말고 가급적이면 4대 1이라고 써주라는 얘기예요. 둘 다 정수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4대 1이라고 써주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산소 2g. 이게 구리인지 산소인지 잘 봐. 산소가 2g이래. 그래? 그러면 4대 1에서 1에 해당하는 게 2g인 거잖아. 그러면 구리는 몇 g이랑 반응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구리는 몇 g이에요? 나영? 구리는 몇 g이랑 반응할 수 있을까? 8g. 그렇죠. 왜? 4대 1 중에서 1에 해당하는 게 2g이 됐으니까 4에 해당하는 건 2배 해주면 8g.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이때 생성되는 산화구리. 자, 생성되는 거라고 했으니까 반응에 참여하는 게 8g이랑 2g이 참여를 했으면 최종적으로 나오는 생성물은 몇 g이 나올까? 요거는 질량 보존 법칙 적용해 보면 되죠. 요거 두 개 더한 것만큼 나올 거니까 답은 10g이라고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이해되죠? 아, 그래. 이해하고 풀어야 돼. 그냥 뭐
답만 쓰는 건 의미가 없지만 웬만하면 이 정도까지는 다들 이해 잘 하더라고.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니까. 그쵸? 자, 그러면 이제 법칙 하나 남았어. 훌륭해요. 사실 1개 반 정도 남았는데 반 개 정도는 금방 뭐 따로 공식 이런 거 없이 말로만 된 녀석이라서 1개 반 정도가 남았어요. 지금 2개 했어요. 질량보존의 법칙, 일정성분비 법칙 이렇게 2개 배웠고 앞으로 1개 반만 더 배워보도록 해요. 자, 그럼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로 가서 단원의 이름이 뭐라고 써 있나요? 무슨 법칙이래요? 화학 반응의 법칙. 아니 그 밑에 거. 그렇지, 기체 반응 법칙. 이제 세 번째로 나오는 법칙은 기체 반응 법칙입니다. 이것도 그리 어려운 건 아니에요. 다만 일정 성분비 법칙이랑 좀 헷갈려. 두 개가 이건가 저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2개를 구별할 줄 아는 게 요 세 번째 법칙의 핵심이야. 자, 일단 기체 반응 법칙 자체가 뭔지 좀 보도록 하죠. 세 번째, 기체 반응 법칙이라는 게 나와요. 반응 법칙. 자, 기체가 이름만 봐서는 뭔가 기체라고 하는 거는 고체, 액체, 기체 할 때 그 기체일 테고, 그렇죠? 그다음에 기체가 반응을 한다. 아마도 반응이라고 하는 건 화학 반응을 얘기를 하는 거겠지. 지금 화학 반응 단원이니까. 그래서 기체들끼리 반응해서 기체가 생성될 때 굉장히 기체가 중요해. 법칙 이름에도 기체라는 녀석이 들어가죠. 그래서 요거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기체끼리 반응해서 기체가 생겨나야 된다. 즉 반응 물질이랑 생성 물질 둘 다 모두 반드시 기체여야 된다라는 게 매우 중요해요. 아까 일정 성분비 법칙에서는 뭐 기체가 반응하는지 액체가 반응하는지 고체가 반응하는지 그런 얘기 없었어. 그냥 반응하는 질량비가 일정하다라는 것만 얘기를 했었잖아. 프루스트는. 근데 얘는 반드시 기체끼리 반응하고 기체가 나와야 돼. 그럴 때 무슨 일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무슨 일이 있다의 부분은 뭐냐면요. 거기 보면 기체 사이 화학 반응에서 반응하는 기체와 생성되는 기체의 부피비는 일정하다. 중요한 부분은 또 부피비가 일정하다. 두 가지예요. 기체 사이의 반응에서 부피비가 일정하다. 이렇게 두 가지만 기억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러면 이거 자체가 무슨 얘기인지를 조금 이해를 해보면, 자 보세요. 우리 써먹었던 것 중에 뭐야 노란 게 붙었어. 자 EH2 더하기 O2 해가지고 EH2O가 생성되는 반응이 있었어요. 이거 일정 성분비 법칙에서 얘기했었죠. 1대 8대 9라고 얘기했었잖아. 그런 식으로도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생각해보면 수소라는 게 고체니 액체니 기체니? 실온에서 기체지. 그치? 수소는 기체예요. 산소는 어때요? 산소도 기체예요. 그쵸? 그리고 여기 생성되는 녀석은 바로 물이 된 게 아니고 수증기가 된 상태라고 가정을 해보자고. 뭐 바로 물이 되지는 않아요. 사실 진짜로 기체가 되긴 하는데, 자 기체가 된다고 하면 아까 분명히 질량비라고 하는 건 일정 성분비 법칙에 의해서 1대 8대 9가 성립된다고 했었는데, 이번에 기체니까 이 경우에는 뭐냐면 부피랑 질량은 다르죠. 부피비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더 쉬워요. 요 앞에 화학 반응식에 붙어있는 숫자들 있지. 여기는 1이 있는데 그냥 생략된 거니까 2대 1대 2가 유지된다라는 게 이게 바로 기체 반응 법칙이야. 부피비가 일정하다. 그래서 그 부피비가 일정한데 뭘로 일정하냐면 요 앞에 붙어있는 개수. 요게 이제 분자수거든. 분자수 비율로 일정하다. 두 부피 2세제곱미터랑 1세제곱미터랑 반응시키면 수증기가 2세제곱미터가 나온다라는 그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기체 반응 법칙이에요. 사실 이게 기체 반응 법칙인데 요것만 따로 떼놓고 보면은 뭐 그렇게 뭐 잘 모를 건 없는데 계속 맨날 이 일정 성분비 법칙이 헷갈려서 그런데 그 차이점을 잘 보면은 일정 성분비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기체인지 액체인지 고체인지 얘기가 없었어. 모든 거에서 다 성립한다는 얘기가 되고, 기체 반응 법칙은 기체라고 반드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얘가 기체가 아니면 이거는 이해가 안 돼. 아예 기체 반응 법칙은 이해가 안 되고, 그다음에 일정 성분비 법칙에서는 질량비를 얘기했어. 1대 8대 9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게 일정하다는 게 질량비가 일정하다고 얘기를 했었거든. 근데 기체 반응 법칙에서는 부피비가 일정하다라는 걸로 그렇게 차이점을 좀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표로 정리를 해보면, 왜 그러냐면 각각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들은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둘이 비교를 해놓으면은 맨날 헷갈리거든. 그래서 그걸 좀 잘 기억을 해줘야 되는데,
두 개로 나누겠어요. 일정 성분비 그리고 기체 반응 두 개라고 하면 일단 대상이 되는 법칙의 대상이 되는 거는 모든 것이 되고 여기는 기체 온리 기체만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비교 내용 아니 비교 내용 말고 관심 있는 거 관심 있는 부분 관심 부분이 얘는 질량비 그리고 얘는 부피비라는 요런 거 정도의 차이점을 좀 거기다가 구석탱이 어디 쓸 데가 있으면 요거를 좀 적어주세요. 요 표를 적어두시고 이것만 알면 이것만 알면 이 단어는 끝이에요. 사실 대탕 중요한 거니 꼭 적어두세요. 어디다 적어두시면 되겠느냐면 35페이지 그 오른쪽에 우공비 강의 아래쪽에 틈이 좀 있네. 걷다가 적어두시면 될 거예요. 적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체 반응 법칙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도록 하죠. 안 보이나요? 보이나요? 안 보이나? 안 보여? 왜? 눈이 안 좋아? 아니면 글씨가 너무 안 좋아서 못 알아보겠어요 이런 거냐? 자, 위에 있는 게 일정 성분비 법칙, 기체 반응 법칙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어느 정도 썼나요? 네. 응? 사진을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달라고? 유튜브로 보세요. 유튜브에 보면 올려놓을게요. 알겠죠? 아이 친구 이상한 서비스를 원하는데? 아니면 그대가 지금 이렇게 한번 또 찍어놔도 뭐라고 하진 않겠어요. 저는 초상권이 있으니까 가려주세요. 헛소리예요. 자, 썼지? 자, 썼으면 이제 기체 반응 법칙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기체 사이의 화학 반응에서 반응하는 기체와 생성되는 기체 사이에 일정한 부피비가 성립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기체 반응 법칙이 되겠어요. 이거 잠깐만 있어봐. 라부아지에 프루스트 이름이 있었는데 이것도 뭔가 얘기한 사람 이름이 있을 거잖아. 그래서 이름이라도 알아놓고 가죠. 누가 얘기했느냐? 이름이 아직 더 있어요. 걱정하지 마. 게이리삭이라는 양반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은 이름이 게이였던 거지. 이름이 게이고 성이 리삭이었던 것이야. 그래서 게이리삭이라는 양반이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뭐냐면 일정 성분비 법칙 나오고 나서 조금 더 있다가 거기 보면은 2번 기체 반응 법칙에서 1808년도에 게이리삭이라는 양반이 거기 한글로 써 있어. 게이리삭 보이죠? 네. 게이리삭이라는 양반이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전제 조건이 하나 더 있었구나. 사실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무슨 얘기냐면은 부피가 얘가 반응하고 나서 온도나 압력이 바뀌게 되면 기체는 온도하고 압력에 따라서 부피가 많이 바뀌잖아. 그러니까 요 반응 전이랑 반응 후에 온도하고 압력이 일정할 때라고 이렇게 조건을 하나 달아줬고 기체들의 반응에서 반응하는 기체와 생성되는 기체의 부피 사이에는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한다는 것. 여기서처럼 2대 1대 2 이런 정수비가 성립한다. 항상 정수비가 성립한다라는 법칙을 얘기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실험을 했어. 이 양반이 실험을 했는데 수증기 합성 실험. 이거 진짜 이 실험을 한 거야. 이 실험을 했는데 얘를 온도하고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해 둔 상태에서 얘를 100ml, 얘를 100ml 넣고 물을 만들었단 말이야. 그러면 몇 ml가 나왔을까? 얘도 100ml, 얘도 100ml. 그러면 얘가 몇 ml가 나왔을까? 라는 그런 걸 실험을 했다는 거죠. 200ml라고 대답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렇지. 왜 100이야? 그건 모르겠지만 일단 그냥 찍어보니까 100쯤 되는 거. 여기 있잖아. 부피비가 2대 1대 2 이런 식으로 반응한다 그랬으니까 여기가 100ml고 100ml면은 사실은 이 100ml는 다 반응을 하는데 얘는 50ml밖에 반응을 안 하는 거야. 2대 1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50ml가 반응되고 심지어 그러고 나서 물이 150ml 생기는 것도 아니야. 아니고 이만큼이니까 물이 100ml만 생긴다. 그리고 플러스 여기서 반응하지 않은 산소도 50ml 존재를 하겠죠. 얘는 물이고 H2O고 얘는 반응하지 않은 O2가 50ml 이렇게 남게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줄 수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밑에다가 이제 막 그 무슨 뭐 주사위 같은 거를 잔뜩 그려가지고 설명을 해놨죠. 그 부분을 좀 보도록 합시다. 수소 2부피라고 해서 그 정육면체를 2개 그려놓은 거고 산소 1부피라고 해서 정육면체를 1개 그려놨어요.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수증기가 2부피가 나오더라. 요거를 실험적으로 확인을 한 거고
기체의 화학 반응식에서 부피 B는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와 같다. 아까 얘기했던 이거죠? 여기 앞에 있는 2, 1, 2하고 같다라는 얘기가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밑에 있는 건 이제 질소랑 수소랑 합쳐져서 암모니아 생기는 그런 반응인데 얘가 있잖아. 왜 아까 법칙이 2개가 아니라 1개 반이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이게 지금 1개긴 1개인데 나머지 거가 얘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거라서 얘한테 약간 부속되는 녀석이라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 방금 개수비하고 부피비가 같다고 했는데 개수비는 원래는 뭐니? 뭘 의미하는 거니? 여기 나와 있는 숫자는 원래 의미하는 바는 부피를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 원래는 뭐야? 분자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라고. 요게 숫자를 쓸 때 요렇게 원소 기호 뒤에 쓰는 건 이 원소에 해당하는 원자가 몇 개 있느냐를 얘기하는 거고 앞에 쓰는 거는 이만큼 덩어리가 몇 개 있느냐라 그랬잖아. 그 덩어리라는 게 분자란 말이야. 분자의 개수지. 분자의 개수비가 사실은 2대 1대 2인데 갑자기 와가지고 부피비라고 이렇게 비약을 했단 말이야. 무슨 얘기냐면 분자수 비율이 2대 1대 2인 거는 납득을 하겠는데 그게 왜 부피비하고 똑같냐라는 부분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저의 문제 제기가 그다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이게 문제라고 느껴야 되는데 문제라고 느끼지를 않는 것 같아서 자 여기서 얘기하는 개수라고 하는 거 2대 1대 2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분자 개수의 비율이야. 분자의 숫자의 비율 숫자 B가 2대 1대 2라는 거지. 화학 반응식에서 알 수 있는 건 사실은 이걸 알 수 있는 거야. 이걸 알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이 게일 이삭이라는 양반이 하는 얘기는 분자 수가 아니라 부피 B가 됐잖아. 부피. 그 부피라는 건 그 안에 분자들이 마구마구 들어있을 것인데 그 분자들이 차지하는 그 부피 B가 분자의 수랑 똑같다라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지. 그러면 갑자기 생각이 난다 이상하단 말이야. 왜? 모든 분자가 다 똑같은 크기예요? 그래야지 분자 수가 같으면 그게 바로 부피 B가 이게 게일 이삭이 한 얘기예요. 그리고 이건 원래부터 있었던 녀석이죠. 근데 요거를 보고 부피 B가 2대 1대 2라고 이렇게 환산을 할 수 있으려면 모든 분자가 똑같은 크기여야 된다는 얘기가 된다고. 여기에서 이걸로 바로 넘어가려면 똑같은 부피 안에 똑같은 분자의 개수가 존재를 한다는 게 추가로 필요하다고. 잘 이해가 안 되나요? 그래요. 자, 안 돼. 이걸 이해해야 돼. 사실 오늘 화학만 하면 되기 때문에 차근히 해도 돼요. 이게 내용의 거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자, 이런 부피가 하나 있어요. 부피가 하나 있는데요. 이 안에 분자를 가득 채워요. 분자를 가득 채우는데 여기는 수소 분자를 가득 채운다고 하고 똑같은 부피가 있다고 할 때 여기는 산소를 가득 채운다고 해봅시다. 산소 분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거야. 쫙 해가지고 엄청나게 들어가겠지. 여기도 엄청나게 들어갈 거고. 근데 얘가 똑같은 부피래. 똑같은 부피에 가득 채웠대. 그러면 과연 분자의 숫자 비하고 부피 비하고 이게 같다는 얘기가 되려면 뭐가 돼야 된다는 거야. 똑같은 부피 안에 똑같은 숫자의 개수의 분자가 들어간다라는 게 성립이 돼야지 이게 성립이 되는 말이라고. 숫자 비를 그대로 부피 비로 쓰려면 그래요. 아라는 소리가 5명한테 다 나올 때까지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주영, 이 무슨 얘기 하는 건지 알겠니? 혹시? 뻥치지 마세요. 표정이 아니에요. 자, 분자의 숫자 B가 2대 1대 2로 이렇게 반응한다 그랬는데 그게 부피 B도 2대 1대 2가 되려면 똑같은 부피에 똑같은 분자가 들어간다라는 게 한 가지가 더 있어야 이걸로 이렇게 점프를 뛸 수 있다는 얘기야. 플러스 한 가지 조건이 더 필요하다고. 이게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뭐냐면 똑같은 부피에 같은 부피에 똑같은 분자 숫자가 들어간다라고 해야 숫자 B가 그대로 부피 B로 써먹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이렇게 하니까 좀 되니? 그래요. 아까부터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얘기를 해보았어요. 자, 그래서 이 게일 이삭이 발표한 거는 이 부피 B가 일정하다, 2대 1대 2다, 요 개수 B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화학 반응식에서 알 수 있는 거는 분자의 숫자 B가 2대 1대 2다라는 거기 때문에 요 두 개의 연결고리가 필요했어. 그 연결고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같은 부피에는 같은 숫자의 분자가 들어간다라는 그 연결고리가 필요했거든. 그게 바로 그 밑에 나오는 기체의 부피와 분자 수의 관계에 대한 얘기가 되는 것이야. 여기 또 새로운 사람이 하나 나옵니다. 사실 이걸 옛날에는 네 번째 법칙이라 그래서 아보가드로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아보가드로 법칙.
네 법칙. 이렇게 네 번째 단원이 아예 따로 있었는데 요새는 그냥 이 기체 반응 법칙에다가 밑에 하위로 해가지고 하나를 이렇게 넣어놓은 거지. 이 아보가드로라는 건 사람 이름이야. 사람 이름인데 이 양반이 한 얘기가 뭐냐면 정확하게 여기 필요했던 그 얘기를 한 거지. 같은 부피 속에는 같은 개수의 분자가 들어간다. 모든 기체가. 수소든 산소든 질소든 상관없이 똑같은 부피라면 똑같은 수의 분자가 들어간다. 뭔가 살짝 납득하기가 힘들긴 해. 왜? 분자 크기가 다 같다고요? 근데 여기 생각해 볼 건 뭐냐면 기체의 경우에는 분자들이 아주 촘촘하게 존재를 하는 게 아니야. 존재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막 돌아다니고 있는 중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분자 자체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한 분자가 차지하는 공간, 얘네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랑 부딪히고 튕겨나가고 그래서 평균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공간들이 존재를 할 거란 말이지. 그게 바로 어떤 기체든지 간에 상관없이 종류에 상관없이 걔네들이 갖는 공간은 똑같다라는 거가 된다는 것이야. 왜 그러냐면 여기 안에 들어있는 입자들이 이렇게 입자들이 있어요. 입자들이 있으면 여기는 입자들이 조금 작고 그 다음에 여기는 입자들이 더 커요. 아무래도 수소보다는 산소가 더 크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큰데 얘네들이 움직이는 속도가 똑같다고. 속도가 똑같기 때문에 얘네들이 부딪히는 정도가 비슷하고 따라서 한 분자가 내 영역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나누는 공간 그 자체는 얘가 얼마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느냐, 온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거에 따라서만 결정이 되는 것이지 분자의 종류가 작고 크고 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야. 그래서 요 원리는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아보가드로의 법칙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 양반이 한 얘기가 뭐냐면 거기 보면 온도와 압력이 같을 때 모든 기체는 같은 부피 속에 같은 수의 분자를 포함한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 사이가 되는 그 얘기를 아보가드로라는 양반이 얘기를 한 것이야. 얘기를 하고 실험적으로 증명을 했죠. 증명을 해가지고 이게 되게 웃긴데 요게 아보가드로라는 양반이 정말 생 노가다를 잘했던 것이 이 사람이 정확하게 한 얘기는 뭐였냐면은 0도씨 1기압 상태에서 모든 기체는 그 기체의 종류에 상관없이 22.4리터 안에 하필이면 22.4리터 안에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분자를 갖는다. 분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 쩔지 않냐? 22.4리터면은 뭐 한 이 정도 부피가 되겠죠. 22.4리터 정도 되는데 그 안에 산소를 넣든 뭐 질소를 넣든 수소를 넣든 아무 상관없이 어쨌든 기체기만 하다면 0도씨 1기압 상태에서 그 안에 그 분자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뭐라고 읽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셌어. 심지어 셌어. 셌다고. 22.4리터를 다 세지 않았겠죠. 아주 조금 떼내가지고 세냈어요. 셌어 진짜. 레알. 믿지 못하는군요. 이 친구들. 왜 속구만. 22.8리터 막 이따방한 거에 그거 그 중에 아주 조금만 이렇게 일부만 해가지고 기체 분자를 셌다고. 기체 분자를 세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이 상태 그대로 셀 수 있을까? 그러면 그건 신이지. 그 상태 그대로 세지는 못했겠죠. 그 상태 그대로는 못하고 반응을 시켰어. 반응을 시키고 나서 반응 생성물 자체가 이때까지만 해도 그게 있었어. 원자 번호, 원자량 이것까지 나왔단 말이야. 원자량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 원자량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본 거죠. 계산을 해보고 그걸 이용해서 역산을 해봐가지고 일부 세보려는 시도를 했어. 하지만 뭐 제대로 세지는 못했을 테고 실제로 역산을 해가지고 숫자를 뽑아낸 거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라고. 그래서 이 양반이 이 얘기를 하자마자 사람들이 정말 놀랬어. 아니 이런 큰 수가 있다는 것도 놀랬고 6.02 곱하기 10의 23승이면 우리 읽을 수도 없어. 곱하기 10의 12승 해야지 조 단위잖아. 그거에 4개 더하면 경이 되고 경에다가 4개를 더하면 해가 되는데 해로도 아직 커버가 안 돼요. 더 가야 돼. 한마디로 읽을 수도 없는 그런 정도의 숫자. 조, 경, 해 다음 뭐냐? 혹시 아는 바 있나? 그래요.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는군요. 아니 근데 불교 용어가 나오기 시작하거든. 그래서 뭐 나유타 뭐 무슨 승기도 있던데. 뭐 이상한 글자들이 듣도 보도 못한 그런 것들 나오다가 조금 몇 단계 더 가면 무량대수라는 게 나와. 무량대수. 무량에서 전에는 저게 있어요? 저 수가 있어요? 있지.
무량대수는 그거보다 이거 한 10에 몇십 승? 40승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게. 하여튼 그런 거 셀 일은 없긴 하지만. 숫자가 왜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름을 그따구로 지어놓은 거야. 보통 일상생활에서 저 정도까지만 하면 충분하지 뭐. 경도 잘 안 써, 그렇지? 저 해당 문제 해당 뭐예요? 무한대 시끄러워요. 무한대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없는 숫자야. 말 그대로 무한대는 무한대일 뿐. 무한대는 그게 이제 무량대수하고 무한대가 좀 비슷하다고 보면 되죠. 이제 그 정도쯤 되면 갑자기 숫자 단위가 됐는데 어쨌든 이 아보가드로 법칙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연결고리가 되는 같은 부피 속에는 같은 개수의 분자가 존재한다라는 얘기를 아보가드로 양반이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맨날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라고 얘기하는 게 어렵잖아. 그래서 요거를 얘기하는 1몰이다라는 단위를 하나 만들었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혹시 화학을 더 깊게 고등학교 가서도 화학을 더 깊게 공부를 하게 되면 몰이라는 단위에 대해서도 배우게 될 거예요. 자, 아보가드로 법칙을 다시 보면 아보가드로는 온도와 압력이 같을 때 모든 기체는 기체의 종류와 상관없이 헬륨이든 수소든 수증기든 암모니아든 아무 상관없이 모든 기체는 같은 부피 속에 같은 수의 분자를 포함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를 아보가드로 법칙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아보가드로 법칙이 사실 공격을 되게 많이 받았어. 야, 이게 말이 되냐? 분자 자체가 크기가 다른데 어떻게 똑같은 부피에 똑같은 개수가 들어갈 수 있단 말이냐라고 이렇게 상식적으로 반박을 많이 했었다고. 반박을 많이 했었는데 하여튼 얘네들이 아까 제가 설명한 거 제대로 이해는 못했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 입자들이 얼마나 빨리 운동하느냐 그거기 때문에 온도가 달라지면 달라질 수 있어도 온도가 같기만 하다면 분자의 종류와 상관없다라고 이렇게 밝혀냈다는 것이죠. 훌륭한 양반이에요. 이 아보가드로라는 양반은 그거 말고도 다른 업적들이 좀 있는데 수학자기도 했어.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과학자, 수학자가 이렇게 따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던 게 아니고 수학하는 사람이 과학도 하고 과학하는 사람이 수학도 하고 그랬던 거지. 그래서 수학 쪽에도 약간 업적이 좀 있어요. 자, 아보가드로 법칙에 의해서 온도와 압력이 같을 때 같은 부피 속에는 기체의 종류와 상관없이 같은 수의 분자가 들어간다. 세 번째, 온도와 압력이 같을 때 기체의 종류와 상관없이 기체 부피와 그 속에 존재하는 기체 분자 수는 비례한다. 이것이 뭐 그냥 2대 1대 2였어? 그러면 부피 비도 2대 1대 2야 라고 그 얘기가 응용해서 더 추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세 번째 나오는 기체 반응 법칙을 잘 기억을 해주시고 요 표, 특히 요 표 일정 성분비 법칙이랑 비교를 되게 자주 하거든요. 그래서 요 표 잘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일로 점프를 뛰려고 보니까 저는 아보가드로 법칙에서 얘기하는 같은 부피 속에 같은 분자수 존재한다라는 게 필요했다. 그거를 아보가드로가 가려운 부분을 긁어줬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기체 반응 법칙에 대해서 말로 설명해 놓은 걸 좀 보도록 하죠. 기체 반응 법칙 다음 중 기체의 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표, 옳지 않은 것은 X표를 하시오. 단 기체의 압력은 일정하다라고 하는군요. 자, 첫 번째 같은 부피 속에 들어있는 질소와 암모니아의 기체의 원자수는 같다? 그렇죠. 제가 강세를 줬죠. 원자수 아니고 아보가드로 법칙에서 하는 얘기가 뭐였어? 분자수가 같다는 얘기였거든. 분자수가 같기 때문에 원자수가 같다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근데 가끔가다 소 뒷걸음질 치는 격으로 원자수랑 분자수가 같을 수도 있긴 해. 뭐냐면 지금 여기는 질소하고 그다음에 암모니아를 얘기를 했으니까 얘는 한 분자당 원자가 2개, 얘는 4개잖아. 그래서 틀린 거고 혹시 N2하고 O2하고 비교를 하면 분자수가 일단 같겠지. 분자수가 같은데 심지어 얘는 원자수도 같을 수도 있어. 왜? 한 분자당 2개고 그 비율이 같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야. 이 경우는 당연히 아니겠죠. 얘는 한 분자 만드는데 2개, 4개가 필요하니까. 자, 두 번째. 기체의 온도가 달라지면 같은 부피 속에 들어있는 분자의 수도 달라진다. 어떨까요? 그렇지. 똑같이 22.4리터인데 온도가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돼? 애가 팽창됐으니까 분자 수는 줄어든다고. 온도가 올라가면. 온도가 낮아지면 분자 수는 늘어나고 그런 식이 돼요. 그래서 2번은 동그라미가 되겠고요. 3번. 분자의 크기가 클수록 같은 부피 속에 들어있는 분자의 수가 적어진다. 어떨 것 같아, 주영? 세 번째 거. 분자의 크기가 클수록 같은 부피 속에 들어있는 분자의 수가 적어진다. 맞니? 왜 아니야? 왜? 내가 맞니? 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아니라고 반사적으로 대답한 건가 혹시? 그건 아니고 얘기했었죠. 뭐 부피, 분자 자체의 크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분자의 종류랑 상관없이 항상 같은 온도, 같은 압력이기만 하면 같은 부피당 같은 분자 수가 존재한다라는 게 아보가드로 법칙이었으니까.
3번은 틀린 얘기예요. 분자수가 적긴 뭐가 적어 똑같지. 4번 기체 사이의 반응에서 반응하는 기체와 생성되는 기체의 부피는 일정한 정수비를 이룬다. 그게 여기서 얘기했던 기체 반응 법칙이 되겠죠. 그래서 4번은 동그라미. 5번에 기체 사이의 반응이 일어날 때 기체의 혼합 비율에 관계없이 모든 기체가 반응하여 새로운 기체가 생성된다. 라는 얘기는 뭐냐면 아까 예를 들었던 것에서 수소 100ml하고 산소 100ml를 반응시키면 무조건 남는 거 없이 다 물로 바뀐다 라는 얘기를 5번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거 아니라 그랬지. 아니고 비율이 2대 1대 2 비율만 딱 반응하고 나머지 남는 것들은 그냥 남는 거야. 반응 후에도 계속해서 산소 50ml 이런 식으로 남게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5번은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다음은 기체 사이의 반응이 일어날 때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1808년 게일 이삭은 기체들의 반응에서 기체의 땡땡과 압력이 일정할 때 그치. 왠지 압력이 일정한데 비슷하게 같이 일정할 만한 건 온도겠죠. 아마도.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반응하는 기체와 생성되는 기체의 부피 사이에는 간단한 땡땡땡이 성립한다. 간단한 뭐가 성립한다고요? 정수비.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한다. 왜냐면 부피비라고 쓰고 싶은데 앞에 기체의 부피 사이에는 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놨거든. 부피 사이에는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한다는 것을 주장하였는데 이것을 땡땡땡땡땡땡이라고 한다. 법칙 이름을 쓰시라 라는 얘기가 되어 있어요. 무슨 이름이 뭐예요? 기체. 그렇죠. 30분 동안 이름을 얘기를 했는데 이름은 기억이 막상 안 나요. 기체 반응 법칙. 기체 반응 법칙이 이름입니다. 이것을 기체 반응 법칙이라고 한다. 자, 12번. 다음 그림은 가와 나가 반응하여 수증기가 생성되는 반응에서의 부피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다음에 답하시오. 자, 수증기가 나온 걸로 봐서 아마도 수소랑 산소가 더해져서 수증기가 나왔을 텐데 그럼 가가 수소일까요? 나가 수소일까요? 보세요. 수소하고 산소하고 비율이 어떻게 돼요? 수소가 둘, 산소가 하나네요. 그러니까 가가 수소고 나가 산소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반응에서 반응하는 기체 가와 나의 이름을 쓰시오. 그럼 가는 수소, 나는 산소 써주면 되고 두 번째, 수증기가 생성되는 반응에서 반응에 참여하는 기체의 부피 B, 수소 대 산소 대 수증기의 비율을 쓰시오 라고 하면 요걸 써주면 되겠어요. 2대 1대 2다. 수소 대 산소 대 수증기가 2대 1대 2다. 그거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 위에 박스만 보고도 쓸 수 있어. 수소가 2박스, 산소가 1박스, 수증기가 2박스 나왔으니까 2대 1대 2라고 써주면 되겠죠. 다음에 3번. 수소 기체 500ml를 모두 반응시킬 때 필요한 산소의 부피비. 그래? 그러면 2대 1대 2인데 수소가 지금 500ml를 모두 반응시키고 싶대잖아. 그러면 산소는 몇 ml가 있으면 될까요? 지윤? 곽지? 꽉꽉지? 자, 여기를 잠깐 고개를 들어서 보세요. 수소, 산소, 수증기의 부피비가 2대 1대 2로 반응을 한대요. 근데 수소가 500ml가 있대요. 그러면 500ml가 지금 2에 해당하는 거잖아. 그러면 1에 해당하는 산소는 몇 ml가 있으면 될까요? 라는 그런 문제야. 어떻게 풀어주면 될까요? 왜 그래? 자, 부피비가 2대 1, 쓸데가 없네. 자, 부피비가 2대 1대 2라고 했는데 왜냐면 바로 앞에 문제가 부피비가 2대 1대 2다. 뭐 수소 대 산소 대 수증기가 2대 1대 2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일단 수소를 500ml를 반응을 시키겠대. 그러면 산소는 몇 ml가 돼야 되냐? 그거를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2에 해당하는 게 500ml였으면 1에 해당하는 건 그 절반인 250ml가 돼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산소고 그러면 그때 수증기는 몇 ml가 나오느냐? 2에 해당하는 만큼 나오니까 500ml가 발생한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간단한 정수비, 부피비가 성립한다라는 게 이 얘기야. 2대 1대 2의 비율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거죠. 되겠죠? 히터를 트니까 다들 옷을 벗는군요. 이것이 바로 햇볕의 힘. 아니 이거 안 키고 있을 때는 다들 이렇게 잠바를 입고 있거든. 키니까 갑자기 하나둘씩 이렇게 옷을 옷을 알아서 벗는군요. 자, 다음에 필요한 산소의 부피는 250ml, 생성되는 수증기의 부피는 500ml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알겠죠? 이게 기체 반응 법칙이에요. 그 다음에 13번에
온도와 압력이 같을 때 모든 기체가 같은 부피 속에 같은 수의 분자를 포함한다는 사실을 밝힌 법칙이 무엇인지 쓰시래요. 그러면 아보가드로의 법칙이다 라고 써주면 되겠죠. 아보가드로의 법칙이라고 써도 되고 아보가드로 법칙이라고 써도 되고 상관없어요. 아보가드로까지가 사람 이름이에요. 여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영어로 하면 아보가드로즈 로우 이렇게 돼. 법칙이 로잖아. 그래서 로즈 로우. 미안해요. 언어 유희였는데. 아 그래 넘어가자. 14번. 다음 그림은 질소 기체와 수소 기체가 반응하여 암모니아가 생성되는 반응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물음에 답하시래요. 암모니아가 생성될 때 반응하는 질소와 수소 사이 부피비를 구하시오. 그러면 모형만 보고도 알 수 있어. 어떻게 질소가 직육면체 몇 개니? 수소는? 그러면 1대 3이라고 써주면 되는 것이야. 부피비는 그 상자가 몇 개냐라는 걸 보고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질소 분자 100개가 수소 분자와 반응할 때 반응하는 수소 분자의 수는 그러면 몇 개가 될까? 그렇지, 300개. 1대 3이니까 질소가 100개였어? 그러면 수소는 300개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때 생성되는 암모니아의 분자 수는 그럼 몇 개일까? 암모니아는 두 부피가 생기네? 그렇지. 그래서 분자는 200개가 생긴다.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 부피비, 분자 수의 비, 이게 결국 같다는 거야. 왜? 아보가드로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해서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있잖아. 우리 첫 단원의 전기와 자기 대탕 힘들게 한 달 동안 했잖아. 화학은 끝났어. 화학은 무려 일주일 만에 끝났어요. 이게 끝이야. 여기 나오는 내용. 뭐 배웠냐면 화학 반응식 하는 거 배웠고, 그 다음에 법칙 3개 배웠어요. 정확히는 3개 반 정도 배웠지. 첫 번째 질량 보존 법칙, 두 번째 일정 성분배 법칙, 세 번째 기체 반응 법칙 플러스 아보가드로 법칙. 이렇게 배운 것이 두 번째 단원의 끝이랍니다. 내용은 끝이에요. 그래서 좀 쉬었다가 이 단원 정리해가지고 정리 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7, 38페이지까지만 하면 오늘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에는 이제 O2 문제를 푸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까지는 이 화학 파트 O2를 풀어오는 것이야. 오키? 오키도키? 도키도키. 21도야? 어디가? 로스앤젤레스. 그래요. 깜짝이야. 눈이 펄펄 내리고 있는데 21도라고 나와서. 펄펄 눈이 옵니다. 좀 쉬었다 합시다.
지난 시간 그리고 이번 시간 배웠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물질 변화와 화학 반응식이라고 해서 처음에 나왔던 게 뭐였냐면요. 물리 변화인지 화학 변화인지 구분하는 것들 나왔었어요. 그래서 물리 변화하고 화학 변화를 나눌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뭐였죠? 새로운 물질이 생겨났느냐, 생겨나지 않았느냐. 생겨났으면 화학 변화, 생겨나지 않았으면 물리 변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사실 구분하기 애매한 것들이 좀 있어. 뭐 예를 들어서 설탕을 물에 녹인다든지 이런 것들. 설탕을 물에 녹이면 새로운 물질이 생겨난 건가요? 아니죠. 뭐 상식적으로 그렇게 되면 좋은데 혹시 상식적으로 하기 힘들까봐 설탕물 같은 경우에는 물 분자들 사이로 설탕 분자들이 사이사이 끼어 들어간 거지. 끼어 들어가서 섞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전히 물의 성질 그리고 설탕의 성질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먹어보면 달다. 그리고 액체다. 투명하다. 뭐 이런 것들이 다 물의 성질 뭐 이런 것들이 그대로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빵을 구웠다. 그러면 이거는 물리 변화니 화학 변화니? 라고 생각하면 이게 되게 이게 그렇다는 거지. 밀가루 맛이랑 빵 맛이랑 간이 다르니? 다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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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빵을 구우면은 밀가루 성분이 변질이 아니지 변화되면서 다른 성분으로 바뀌는 거야. 새로운 물질이 생겨나는 거지. 그래서 맛이 달라진다든지 냄새가 달라진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화학 변화라고 생각하면 돼요. 맛 변화, 냄새 변화 이런 것들. 그러니까 회를 떴어. 생선을 회를 떴어. 그러면 이건 물리 변화니 화학 변화니? 물리 변화죠. 기본적으로는 물리 변화야. 형태가 물고기 형태에서 이렇게 살점의 형태로 바뀐 것 뿐이지. 하지만 그거를 좀 놔뒀어. 생선회를 좀 놔뒀더니 맛이 좀 달라진 것 같아. 맛이 더 좋아질 수 있죠. 선어회들이 맛이 더 좋단 말이야. 그렇게 맛이 변했다. 그러면 그거는 화학 변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해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조금 애매한 것들이 나오긴 해. 그래도 학교 시험에서는 애매한 것들은 최대한 안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물리 변화, 화학 변화 보면 물리 변화는 물질의 성질은 변하지 않고 모양, 크기나 상태가 변하는 현상으로 물질을 구성하는 무엇들의 배열이 변한다. 분자. 그렇지. 이거 분자 아니면 원자인데 분자의 배열이 변할 뿐이야. 원자의 배열이 바뀌면 아예 새로운 물질이 생기는 거거든. 분자의 배열이 바뀐다는 얘기는 뭐 고체가 액체 된다든지 액체가 기체 된다든지 아니면 물 분자들 사이에 설탕 분자가 끼어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첫 번째는 분자를 넣어주면 되겠고요. 물리 변화의 예를 보면 응고, 액체가 고체가 돼서 고드름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용해, 물에 뭐야 녹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물리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잉크가 물에 떨어져서 확산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것들도 물리 변화다. 물도 있고 잉크도 여전히 있는 거야. 그래서 잘하면 다시 잉크 한 방울로 모아낼 수 있어. 물속에 퍼진 잉크를 다시 잘하면 시끄러워요. 자, 그거 어떻게 해요? 물을 다 날려요. 물만 날려요. 때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스포이트로 계속 뿅뿅. 아니 뾱뾱하면 당연히 그 같이 들어가지. 잉크 분자들도. 그러면 다시 거기다가 하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죠 이 친구? 거의 뭐 핀셋으로 분자를 집어낼 것 같은 기세인데 여기는 분자예요. 아니요 밑에 거는 분자 아니에요. 분자 아니고 원자가 들어가는 거죠 거기는. 자 잉크를 어떻게 하면 다시 모아낼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서 다음 주 금요일까지 각자 발표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해요. 재밌을 것 같지 않냐? 어떻게 하면 다시 잉크 한 방울로 돌릴 수 있을까? 이 친구 손등에 갑자기 엑소를 쓰고 있는 건 아니지 그대? 엑소 썼는데? 어떻게 엑소를 썼어? 어떻게? 그대들 둘은 엑소로 대동단결인가요? 그래요. 싸우지 말고 서로 둘이 똑같은 사람 좋아하면 뭐 또 싸우고 그런 거 아니야? 내 거야. 아니야 내 거야. 왜 네 거야? 뭐 이런 거. 자 어쨌든 좋아요. 물리 변화의 예에는 모양 변화도 있습니다. 뭐 동그랬던 동그랬던 찰흙을 빚어가지고 다른 모양으로 만들더라도 그건 물리 변화일 뿐 화학 변화는 아니죠. 또 엑소 생각하니까 좋아졌나 봐요. 자, 두 번째 괄호에 들어갈 거는 뭘까요? 땡땡땡땡인데 위에 물리 변화가 나왔으니까 이번에 화학 변화를 얘기를 하겠지. 화학 변화는 물질을 이루는 무엇들의 원자들의 배열이 달라져서 아예 새로운 물질이 생겨나는 거야. 성질이 다른 새로운 물질로 변화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친구 왜 시계는 왜 보죠? 심지어 핸드폰도 있으면서 굳이 이렇게 고개를 뒤로 돌려서 핸드폰을 보는 수업 시간에 열심히 하려고. 시끄러워. 감동할 뻔했잖아. 자, 첫 번째 화학 변화의 예를 보면 색깔이나
냄새가 변화하는 것, 이것은 화학 변화가 되고요. 앙금이 생성되는 거, 뭐 여러 가지 했었잖아. 염화은 생성되는 거, 이런 것들도 화학 변화가, 새로운 물질이 생기는 거니까. 그다음에 열이나 빛이 발생하는 연소시키는 것, 이런 것들도 다 화학 변화의 예가 되는 거죠. 그리고 기체가 발생하는 것, 이런 것들도 새로운 물질이 나오는 것이니까, 이 기체 발생이라고 하는 거는 녹아있던 기체가 그냥 나오는 이런 거 말고 완전히 화학 반응에 의해서 새로운 기체가 발생할 경우에 얘기를 합니다. 이 친구 왜 부들거리면서 웃고 있나? 가만히 보니까 뭐 이래서 웃고 있는데? 알았어요. 자, 엑소가 그렇게 좋아요? 아유, 엑소 한번 만나게 해주면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려나? 엑소 한번 만나게 해줄까? 둘이 똑같이. 둘이 순간 아주 표정이 좋았어요. 자, 두 번째, 화학 반응과 입자 배열. 수업 끝나고 찾아오는 거 아니야? 아까 한 말에 책임져요. 자, 화학 반응과 입자 배열. 첫 번째, 화학 반응. 자, 화학 반응이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물질이 새로운 물질을 변하는 거. 그러니까 화학 변화가 일어나는 반응을 화학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어떤 물질이 새로운 물질로 변하는 화학 변화를 얘기를 하고요.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들의 배열이 달라진다라고 했는데, 그 입자가 무슨 입자라고요? 원자들의 배열이 달라진다라는 얘기예요. 자, 화학 반응의 종류 세 가지 우리 했었어. 세 가지. 뭐뭐뭐 했었죠? 첫 번째, 서로 다른 두 가지 이상의 물질들이 모여서 하나의 물질을 이루는 것. 그걸 두 글자로 뭐라고 얘기했죠? 여러 개 모여서 하나가 된다. 우리 남과 북이 화합. 그렇지. 화합하면 통일할 수 있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안에 들어갈 건 화합입니다. 화합. 우리 일상생활에서 화합이란 말은 가끔 쓰니까. 자, 화합이라고 하고, 그게 바로 두 종류 이상의 물질이, 즉 두 종류뿐만 아니라 세 종류도 되고 네 종류도 되고 여러 종류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러 종류가 뭉쳐가지고 하나의 새로운 물질이 생성되는 화학 반응을 화합이라고 하고, 밑에 보면 그림에 나와 있죠. A 플러스 B가 AB가 되는. 그래요. 아유, 이 친구 하나씩 이렇게 앞에 먼저 하는 거 좋아요. 자, 그다음 두 번째, 한 가지 물질이 두 가지 이상의 다른 물질로 나누어지는 거. 그렇지. 분해가 되겠죠. 나누어지는 화학 반응으로, 분해 방법에 따라서 열분해, 열을 가해서 분해하면 열분해, 촉매를 넣어서 분해하면 촉매분해, 전기를 가해줘서 분해하면 전기분해,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는 거가 되겠죠. 자, 산화은을 열분해를 하면 산소와 은으로 이렇게 분해가 되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세 번째는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의 일부가 다른 성분이랑 자리를 바꿔. 무슨 얘기냐면 여러 개의 물질이 있었고 여러 개의 물질이 있어. 근데 얘네들이 서로 갖고 있던 것끼리 비교를 해보니까 난 저게 더 마음에 드는데 해가지고 서로 바꾸는 거야. 바꿔가지고 여기 앙금 생성 반응 이런 걸로 예를 들죠. 보통 NaCl 있었고 AgNO3가 있었는데 얘네들이 서로 상대방 거가 더 좋아 보인단 말이야. 더 좋아 보이니까 얘랑 결합해서 NaNO3가 되고, 그 다음에 얘랑 반응해서 AgCl, 이렇게 서로 자리를 바꾸는 거,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두 글자로 치환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나 이렇게 될 경우에 AgCl은 앙금으로, 흰색 앙금으로 나오게 되죠. 자, 그렇게까지 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화학 반응식이에요. 화학 반응식인데, 화학 반응식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 괄호는 뭐겠어요? 화학 반응을 원소기호와 숫자를 이용하여 나타낸 식으로, 화살표 왼쪽에는 반응물질, 오른쪽에는 생성물질을 나타낸다 하니까 거기 안에 괄호 안에 들어가야 될 말은 화학 반응식이겠죠. 그래요. 저요하고 화학 반응식이라고 얘기를 하려고 그랬죠. 이 친구 갑자기 왜 이렇게 열심히 하지? 뭔가 바라는 게 있는 표정이에요. 답이 뭐라고요? 화학 반응식이 되는 거죠. 맨 위에 거예요. 1번이요. 그렇죠. 이 화학 반응식 밑에 첫 번째 요 식을 뭐라고 하나요? 라는 거니까 화학 반응식이 들어가면 되겠죠. 괄호에. 자, 여러 가지 화학 반응식을 보면 암모니아의 생성 반응이라 그래서 N2 플러스 3H2 이렇게 써 있네요. N2 플러스 3H2 하면은 뭐가 나오냐면 암모니아가 나오는데, 이제 좀 암모니아 눈에 좀 익죠? 농협 3번 NH3, 여기 암모니아예요. 암모니아고, 잘 안 보이나요? N2. X 같아요. 그래요. 미안해요. 자꾸 XX 그러지 마. 엑소 생각나잖아. N 좀 낫나요? 자, NH3. 요게 이제 암모니아니까 암모니아가 몇 개 생기는지를 한번 보자는 거야. 질소가 2개였고 수소가 6개였네. 그러면 여기는 질소가 1개, 수소가 3개니까 그럼 여기 앞에 2라고 하나만 붙여주면 되겠군요.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면 됩니다. ENH3. 그냥 NH3 쓰면 안 되고 ENH3라고 이렇게 써야 돼. 그 괄호 안에.
그 다음에 마그네슘의 연소 반응 EMG 플러스 O2 하면은 뭐가 나올까요? 산화마그네슘이 뭔데요? MgO죠. MgO니까 EMG 플러스 O2가 됐으면 여기도 숫자 붙여서 EMgO라고 써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숫자 맞추는 거 할 수 있죠? 할 수 있어야 됨. 자, 화학 반응식으로부터 알 수 있는 것. 첫 번째, 반응 물질과 생성 물질의 종류 알 수 있죠. 질소랑 수소랑 합했더니 암모니아가 나왔어요 라는 거, 이걸 보고 알 수 있고, 두 번째, 반응 물질과 생성 물질의 질량 관계, 질량 관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뭐 요것들 두 개 더한 질량이랑 이거랑 같다 라든지, 아니면 얘네들의 질량 비가 어떻다 라든지, 그런 것들도 화학 반응식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고, 알 수 있다고 그러는데 아무도 뭐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데, 그래요. 다 납득이 됐으면 좋고, 혹시 납득이 안 됐으면 좀 더 설명하려고 그랬지. 자, 3번. 반응 물질과 생성 물질의 원자, 분자의 종류와 수. 일단 원자의 종류와 수라고 하면 질소 있고요, 수소 있고 그러네요. 원자라고 하면 질소가 2개 있고 수소가 6개 있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생성 물질 쪽에도 질소가 2개, 수소가 6개예요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된다는 건데, 분자는 어때? 질소 분자 하나, 수소 분자 3개 있고 암모니아 분자 2개 있어요 라고 이렇게 종류와 숫자를 알 수 있죠. 화학 반응식이 있으면. 다음 4번. 계수비는 무엇의 비일까? 네, 훌륭해요. 여기 보면 여기 앞에 나와 있는 2, 1, 2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를 갖느냐라는 얘기야. 이거 아까 기체 반응 법칙에서 무슨 수라고 그랬지? 얘가 기체일 경우에는 부피 B가 되고, 그 다음에 또 분자의 수기도 하다라는 뭐 그런 얘기도 했었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갈 말은 뭐냐면 괄호 안에 들어갈 건, 계수비라고 하는 것은 분자수의 비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어요. 분자수의 비. 왜? 뭐 또 분해하는 거임? 너 이거 지난번에도 하나 이게 베끼지 않았냐? 아, 그런 거 좋아하는구나. 알겠어요. 자, 분자수의 비. 그게 되고, 밑에 표에 보면, 좀 기다려봐요 하고 있잖아. 자, N2 플러스 3H2가 ENH3가 되는 반응에서 반응 물질과 생성 물질의 종류, 원자의 종류, 계수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이 표에서 빵꾸가 뽕뽕 뚫려 있더라도 채울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까지 알아두면 됩니다. 자, 다음 화학 반응의 법칙 3가지 했어요. 3가지 했는데 첫 번째 나오는 게 질량 보존의 법칙이었죠. 질량 보존의 법칙 누가 얘기했다고? 라부아지. 그렇지, 라부아지에라는 양반이 제일 먼저, 우리 여기서 배우는 법칙 중에는 제일 먼저 얘기를 했어요. 제일 옛날에. 일단 여러 가지 화학 반응에서 질량 변화를 보면, 화학 반응이기만 하다면 반드시 어떻다? 반응 물질의 질량의 총합이랑 생성 물질 질량의 총합이 일정하다. 달라지지 않는다. 같다라고 그렇게 기억을 해주면 되겠어요. 자, 첫 번째 앙금 생성 반응에서 반응 전과 후에 원자의 종류와 수는 변하지 않고 배열만 달라지므로 반응 전후의 질량은 같다. 뭐 그렇겠지. 그리고 기체 발생 반응에서도, 그러니까 뭐 나무 같은 걸 태우는 거야. 나무 같은 걸 태우고 나면 원래 나무에 비해서 쟤는 엄청 가볍잖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한다고 하는 이유는, 거기에 산소가 결합이 되면서 이산화탄소가 날아가 버리지. 그래서 날아간 이산화탄소라든지 아니면 결합한 산소라든지 이런 것들 질량까지 다 고려를 하면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한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거기 닫힌 용기 같은 경우에는 반응 전후의 질량이 같겠죠. 하지만 열린 용기 같은 경우에는 생성된 기체가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서 반응 후의 질량이 감소하나요, 증가하나요? 감소한다. 되는 거죠. 근래 보기 드문 적극적인 자세 좋아요. 재밌겠다. 또 갑자기 이렇게 또 열심히 하니까 또 부담되네. 부담되네. 뭐 표라도 하나 구해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느낌이 막 드네. 이 친구는 또 왜 눈을 초롱초롱 빛내고 있나? 그래요. 자, 넘어가서 연소 반응. 나무의 연소랑 강철솜의 연소가 있는데, 닫힌 용기에서 일어났으면 당연히 반응 전후의 질량이 둘 다 같게 되겠죠. 하지만 열린 용기에서는, 알았어요. 그래, 손 안 들어도 돼요. 그냥 대답해. 자, 뭐. 이거 과학 집중하자 못하니까. 시끄러워요. 수학도 같이 100점 맞아보세요. 뭐 그 정도 해야 되지 않겠어? 자, 어쨌든 그거는 중간고사 보기 전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이 친구 또 부담스럽게 왜 이래. 걱정하지 마. 아니야. 방송국에 한번 보내줄게. 방송국에 아는 사람, 방송국에 아는 사람이
열린 용기에서 반응을 시켰으면 나무의 연소는 어떻게 된다고? 반응 후에 질량이 감소하겠지. 왜? 날아가 버렸어. 날아가 버리고 재밖에 안 남았으니까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강철 소음을 연소시키면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결합되면서 오히려 질량이 늘어난다고. 늘어나니까 반응 후에 질량이 증가한다라고 이렇게 해주면 될 거예요. 여기 괄호 안에 증가라고 들어가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반응이 일어날 때 빠져나간 기체나 아니면 결합한 기체의 질량까지 모두 합하면 반응 전후의 질량은 같다라는 게 질량 보존의 법칙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번 질량 보존 법칙. 그 밑에 괄호도 똑같이 그냥 질량 보존 법칙 써주면 될 것 같아요. 그죠?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 물질의 총 질량은 생성 물질의 총 질량과 같다. 이게 바로 질량 보존의 법칙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 원자 모형을 이용한 질량 보존 법칙 설명이라고 나오는데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들은 없어지거나 새로 생겨나지 않고 배열만 달라지므로 생성 물질의 총 질량은 같다라는 얘기가 돼요. 됐어. 거기까지가 질량 보존 법칙이고 이제 하나 넘어가서 일정 성분비 법칙을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아이오딘화 납 PbI2라고 써요. PbI2. 그래서 아이오딘화 납 이렇게 읽게 되는데 요거가 생성되는 반응에서 아이오딘화 칼륨 수용액 6ml에 같은 농도의 질산납 수용액 부피를 달리하여 넣어주면 두 수용액은 어떤 부피비로? 자, 보기를 드릴까요? 1번 같은, 2번 다른, 3번 일정한, 4번 변화하는. 3번. 일정한 부피비로 반응한다. 왜? 일정 성분비 법칙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 그래서 어떻게 얘네들이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항상 두 수용액은 일정한 부피비로 일정하는. 두 수용액은 1대1의 부피비로 반응한다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거기 일정한이라는 뜻을 담고 1대1이라고 이렇게 적어줘요. 1대1의 부피비로 반응한다. 그 얘기가 뭐냐면 밑에 보니까 얘가 처음에 아이오딘화 칼륨은 6ml 넣었다 그랬잖아. 바꾸는 거는 다른 쪽인 질산 납 수용액을 양을 바꿔가면서 하는 거야. 그랬더니 앙금이 생성된 게 6ml부터 그 이상은 질산납을 아무리 더 많이 넣어줘도 앙금이 더 늘어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6ml를 넣었을 때 이때 반응이 끝났다라는 걸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그래프를 보고. 자, 아이오딘과 납이 생성될 때 반응하는 아이오딘과 납 사이에는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한다라는 걸 실험적으로 알 수 있고, 양적 관계에서 보면 산화 마그네슘 만들어지는 거, 이 반응이죠. EMG 플러스 O2가 EMGO가 되는, 여기서는 마그네슘 대 산소 대 산화 마그네슘의 비가 3대 2대 5 이렇게 되고요. 산화구리는 4대 1대,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괄호는 숫자 뭐 들어가면 될까? 그렇지, 5가 들어가면 되겠죠. 4대 1대 5 이렇게 된다. 자, 그 다음 물도 많이 했는데 수소 대 산소 대 물이 1대 8대 9로 된다. 이게 무슨 비? 기체 부피비 아니야. 부피비 아니고 질량비가 그렇다는 거야. 질량비. 아직은 일정 성분비 법칙이니까 질량비가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법칙으로 얘기하는 양반이 프루스트라는 양반이 얘기했죠.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화합하여 한 화합물이 생성될 때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들 사이에 일정한 땡땡땡이 성립한대. 땡땡땡가 성립한다. 일정한 그거 B. 네. 아유, 뭐 퀴즈야? 갑자기 퀴즈가 됐어. 알겠어요. 뭐라고 쓰면 좋을까요? 뭐라고 쓰고 싶어요? 얘기해봐요. 옆에서 부피비 그러니까 흔들리죠? 괜찮아. 너의 소신을 얘기해봐. 아니, 여기 단원 이름을 봐요. 일정 성분비 법칙이잖아. 성분비. 그렇지. 일정한 성분비가 성립한다고. 그게 일정 성분비 법칙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사실 성분비가 정답이긴 한데 질량비라고 써도 틀린 말은 아니야. 일정한 질량비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요. 질량비가 성립한다. 이렇게 내용적으로는 그래.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건 화합물에서만 성립한다. 혼합물은 아니라고. 혼합물이 뭔데? 물에다가 설탕 넣는 거야. 물에다가 설탕 넣는 건데, 설탕 넣는 건 내가 5g 넣고 싶으면 5g 넣는 거고 10g 넣고 싶으면 10g 넣는 거고 그런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가 그거는 화합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일정 성분이 없지 일정한 몇 대 몇이다 이게 성립하지가 않는다는 얘기죠. 알겠어요. 아유, 그래. 친구 앞으로 지켜보겠어요. 오늘 하루 지금 10분 이런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 그렇잖아. 왜 게이 안 나와요? 그 게이 뭐예요? 게일위사 기체 반응 법칙에 나와요. 자, 이제 기체 반응 법칙이 나왔습니다. 5번 기체 반응 법칙.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기체들의 반응에서 반응하는 기체와 생성되는 기체 사이의 부피가 일정하며
그 부피는 화학 반응식에서 각 물질의 무엇의 비와 같다? 화학 반응식에서 뭐의 비와 같다고? 개수비. 이게 개수잖아. 2, 1, 2라고 하는 게 개수니까 그 개수비하고 부피비하고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겠죠. 개수비와 같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괄호는 뭘까요?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기체들의 반응에서 반응하는 기체와 생성되는 기체 부피 사이에는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한다. 이거를 부르는 말. 지금 여기 설명해 놓은 게 뭘까? 기체 반응 법. 그렇지. 기체 반응 법칙. 기체 반응 법칙을 설명하면 저렇게 돼요. 저희 기체 반응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온도 압력이 일정할 때 이 언제 쓰인다고? 항상 반응 물질이랑 생성 물질이 전부 다 기체일 때 그때만 성립하는 거야. 기체랑 기체 반응했는데 갑자기 액체가 나온다든지 고체가 나온다든지 그런 반응이면 이 기체 반응 법칙은 성립하지 않아요. 반드시 들어가는 거 나오는 거 전부 다 기체여야 가능하다. 그리고 온도랑 압력이 반응 전이랑 반응 후가 같아야 된다라는 그런 조건들이 좀 필요합니다. 자, 갑자기 물통을 꺼내요. 자, 아보가드로 법칙. 아보가드로 법칙이라는 양반, 아보가드로는 사람 이름이고 온도와 압력이 같을 때 모든 기체는 같은 부피 속에 같은 수의 분자가 존재한다라는 거를 얘기했어요. 훌륭한 사람 아닙니까? 정말 대단해요. 대단한 양반이고. 그래서 심지어 6.02 곱하기 10의 23승을 아보가드로 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보가드로즈 넘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한 부피 속에 헬륨 분자가 3개 존재할 때 수소, 수증기, 암모니아 기체도 한 부피 속에 분자가 몇 개씩 존재하면 될까요? 같은 부피란 얘기니까 3개씩 존재한다. 그 분자의 종류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게 핵심이 되겠어요. 두 번째, 온도와 압력이 같을 때 기체 부피와 그 속에 존재하는 기체 분자의 수는 비례한다. 즉, 기체의 부피가 2배 증가하면 그 부피 속에 존재하는 분자의 수도 2배가 된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화끈하게 다는데, 자, O2로 한번 꺼내보세요. 숙제가 어디까지인지 확실하게 말씀드리도록 하죠. 와, 좋아요. 두 번째 단어는 아주 쉽게 끝난 것 같은 느낌. 뭐 그렇긴 합니다만은 혹시나 필요하실까봐 말씀 좀 드리려고. 와, 뭐가 많아요. 문제가 참 많죠. 다음 주 금요일까지 풀어오는 거야. 어디까지 풀어오면 되느냐면요. 개일 이삭도 다 했고 104페이지까지 104페이지까지 풀어오면 되겠어요. 우리 어디까지 풀었는데 네가 60 이거 전기와 자기는 다 풀었겠지 아마. 전기와 자기를 다 풀었으면 70페이지부터 시작해서 104페이지까지 34페이지 즉 17장이 되겠군요. 나 이번 주에 과학 수업 4번 내려. 그냥 한 단원이야. 뭔 소리야 이것도. 이때 안 나올 거니까 이거랑 이거면. 이번 달에 4번 남았다고? 뭔 소리야? 유튜브로 들어야지. 유튜브로 들어야지. 아니지. 그때는 아예 수업 자체가 없지. 과학 수업이. 빨간 날은 수업이 없어요. 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 금요일까지 O2를 잘 풀어오도록 하시면 다음 주 금요일에는 O2 풀고 토요일에는 태양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하다. 15분이나